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 픽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가 또 이 문자 논란에 또 참전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뭐 사실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걸로 저도 알아서. 사실 우리 오늘 섭외가 이 문자 논란 터지기 전에 예, 그냥 전 건데. 오랜만에 얼굴을 좀 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자가 터지면서 좀 그러다 보니 여쭤볼 게 있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문자가 한 번이 아니었고 5번 정도 보냈는데 다 일십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겠다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새로운 내용을 제가 말한다기보다 예,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을 좀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이 진행될 때 한쪽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우리 언론의 취재력 덕분인지 어제 또 채널A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네, 또 다른 언론에서도 추가적인 보충 내용 등이 또 밤사이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면 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그 문자에 뭐 여러 우려도 담겨 있고 했습니다만 정말 낮은 자세로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1월 15일 문자를 보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장까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이 당에게 일임을 한 것인데 네, 이 문자를 보고 나서도 아 이거는 사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네,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 그런 분들과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대화를 더 하긴 힘든 거죠. 네. 근데 어제 저희가 공개를 한 문자를 조금 더 가지고 와봤는데 그 1월 23일인 걸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실과 뭐 윤재욱 원내대표 있는 자리에서 좀 사퇴 얘기가 오고 간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을 보니까 또 뭐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낸 것을 보니까 여러 번 뭐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일단 본인의 잘못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번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실 앞에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은 아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게 뭐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은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집착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사과를 결단하겠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 이건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가 민주당에서 봤던 물타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당대회 구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분이 되겠죠. 예, 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고 다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네. 공개된 판에 제가 확인할 거 없이 이성을 가지고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이게 사과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공적 논란과 사적 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영부인과 비대위원장이 공적 사안인 국민 사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당연히 공적인 문제죠. 네, 사실은 이런 문자가 없었더라도 한 라인이나 온갖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예, 사과하라고 설득해야 되는 게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의 개인적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만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 결정을 해달라라고 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문자가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왔음에도 뭐 최소한의 반응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좀 힘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당시에 뭐 경황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건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다. 나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질 일도 안 했다라는 데 집착하다 보니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커져서 결국 문자 내용의 상당수 공개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근데 그 한동훈 캠프 쪽에서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는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외부에서는 당시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용 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의 의중을 좀 잘 알만한 그런 인사들은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게 강하게 반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사가 보내는 것과 외부에서 이렇게 공적 영역으로 나오는 말들이 좀
이중적이다 보니 아니 근데 진위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 핑계를 댑니까? 구질구질하게. 예.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김경률 회계사의 말에 앙뚜아네트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입니까? 측근이 낸 거면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네. 뭐 저나 다른 사람들 중에 사과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느니, 뭐 심지어는 이게 맥락이 쌓이고 쌓여서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한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이 모르는 내밀한 이야기가 오갔을 때 이걸 설득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당 대표라는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예. 뭐 공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그 당시 1월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가요? 라고 언론에게 물어보면서 본인이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기사를 썼던 언론에게 정정 보도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건 정치 공작이다,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좀 일사불란한 우리 안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 뚫고 나가던가. 네. 민주당이 그거 잘하잖아요. 예. 진영을 결집해서 돌파하는 거. 그게 아니면 이런 문자가 온 마당에 이걸 직접 논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알겠습니다. 뭐 비서실장과 논의하겠습니다 정도의 인간적인 답장만 한 후 예. 이런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했어야죠. 근데 뭐 이미 복수의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결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전화 문자도 수시로 뭐 일심했다는 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공적 논의조차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냥 이 총선 과정에서 앞에 막 논쟁이 치열하던데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어떻게 100%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예 답장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한 건 잘못했다, 실수였다 인정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아무 오류도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자꾸 변명을 하고 처음에는 사과가 아니었다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당시 비대위원장이니까 상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는 데 있어서 그냥 대통령이라든지 용산의 어떤 참모들과 논의를 해서 하면 될 일 아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을 안 했다고 사과를 못했다 이런 논리는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예. 정무적으로. 사과를 했을 때 득실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당 지도부 생활을 1년 정도 해봤습니다만 당에서 항상 요구하는 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중요한 사안, 특히 정무적인 문제를 발표하기 전에 네. 당과 상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도 보면 무엇이 정말 이 당과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런 문자를 안 받았어도 본인이 먼저 한라인을 가동해서 연락을 해서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한 통도 아니고 5통이나 이런 당에게 모든 걸 일임하겠다는 문자가 왔을 때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경하게 돌파할 것인지 예. 아니면 사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자리가 당대표고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공천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이나 이런 거 숱한 논란과 비판이 있어도 다 결정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내리고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 다 내렸잖아요. 예.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내렸는지 그리고 뭐 공적 논의와 사적 논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이 문제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좀 말이 안 되는 변명을 예.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적 논의 통로에도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장해찬 최고의 얘기였는데. 아니 이 공적 논의의 통로와 사적 논의의 통로가 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돼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 예. 보도를 보면 검사장 시절에 뭐 300여 차례 이상의 메시지로 김건희 여사 그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와 소통했던 건 그러면 그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예. 그때 했던 소통은 긴밀한 한라인 소통인데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더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는데 아예 대답도 안 한다? 이거는 공적 사적 기준을 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예. 저도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제가 공천 취소되기 전까지 참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예를 들면 이준석 그 당시 개혁신당 대표 지금도 네. 대표죠. 이준석 의원. 지금 의원. 이준석 의원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보고 나서서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전 그때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예. 개인 텔레그램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본인이 유리한 이슈는 공적 소통이고 뭐 불리한 이슈는 사적 소통이라 답장 안 해도 되고 이런 자의적 기준을 두지 말자는 거죠. 예. 하긴 뭐 그건 그러네요. 같은 텔레그램 방인데 어떤 메시지는 공적 메시지고 어떤 건 사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 셈이 돼버려서. 제가 그때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순수한 개인의 신분으로 경선에 뛰어들어서 싸우고 있던 한 도전자였을 뿐입니다. 뭐 최고위원도 다 내려놨고 어떤 당직도 안 맡았으니까. 예. 근데 저에게 보냈던 수많은 언론 대응이나 특히 이제 밖으로는 이준석 의원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많이 하셨잖아요. 네. 특정인 하시면서. 예. 근데 뒤로는 저한테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거 대응해달라, 싸워달라. 이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인 소통입니까? 예. 왜 이게 앞뒤가 다르고 본인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공적, 사적 기준이 갈리는 거죠? 예. 이런 일관성 없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 안 쓰자는 건 일관성을 가지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쓰셔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모든 말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답을 해서 만약에 사과를 하자라고 했으면 사과는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까?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는 당시에 너무 사과 불가로는 크게 얘기를 했고 저도 당시에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사과 못한다는 얘기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보다요. 네.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그럼요.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이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 예. 답도 하지 않고 이 문자를 매개로 한 공적 소통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때를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과가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각자 이 정무적인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네. 그 당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당이 이 문제로 의견이 막 쪼개어져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부 분열인데 네. 내부 분열이 야기됐는데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를 말려서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사과를 설득해서 저나 이용 의원 같은 사람들을 말리던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역할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김경률 회계사는 김경률 회계사대로 저는 저대로 이야기를 하게 방치하고 당의 보이스가 통일되지 않게 놔둔 게 저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어제 뭐 다 공개가 됐으니까 드리는 말이지만 심지어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사과하겠다 했고 예.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속상하지만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난 사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파동이 있고 난 이후에 네. 이른바 뭐 약속 대련이냐 하면서 두 사람 그 사퇴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보면 이제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대통령이 격노하고 큰 소리로 역정내서 그런 겁니다. 뭐 위원장님 상황 공감합니다. 이런 문자도 하나 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약간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취재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만 이런 것도 보낼 정도면은 계속 뭔가 시도했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후보 캠프에서는 21일에 그 당시 한동훈 위원장, 윤지혁 원내대표, 이관섭 실장의 만남이 있었고 그때 뭐 사퇴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과 의도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네. 말하지만 그 21일에 이른바 만남 이후에도 23일과 25일에 거쳐 사과하겠다, 당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라도 뭔가 반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당정 간에 굉장히 삐그덕거리던 상황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은 주어졌던 셈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정치하다 보면 저도 참 많은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네. 대척점에 서기도 합니다만 예. 어쨌든 같은 진영 안에서 화합할 계기가 생기면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지위가 그냥 지역구 후보였거나 뭐 그런 거면 몰라도 당 전체를 총괄하는 그리고 저도 여러 번의 총선을 경험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총선에서 권한이 셌던 정권을 가졌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응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문자에도 한 번은 답장할 것 같아요. 네. 5번이면. 예. 지금 한동훈 후보는 문자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전당대회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 공개가 된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전당대회고 당무 개입이다. 뭐 주어는 없이 그냥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배후에 친윤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의심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자와 관련한 처음 보도는 지난 1월에 나왔더라고요. 예.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다, 당에 일임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안팎에서 조금 알려진 이야기들이 이제 전대가 되니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예. 정치를 하면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국면에서 정말 많은 검증의 이 십자포화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저만 해도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사적 대화나는 걸로 검증을 받았고 참 개인적으로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총선 패배의 책임론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진실에 집중해야죠. 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주변부를 건드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도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거든요. 예. 우리가 바라는 모습 또 제가 기대하고 좋아했던 모습은 참신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이 무엇인지 왜 답장하지 않았고 왜 이건 명백하게 사과하겠다는 뜻인데 사과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질에 예. 집중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자만 봐서는 사과 의도가 있었는데 왜 이걸 그냥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주변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한동훈 후보가 좀 속 시원히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또 하나 싸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의 주장인데 당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가족과 인척 등과 공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 측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이게 뭐 잘하면 이제 법적 대응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뭐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저는 뭐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예.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처음 들은 이야기고 뭐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 제기한 쪽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해야죠. 예. 저로서는 뭐 가족 인척 논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싸움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진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인 예. 것뿐이지 뭐 두 분의 이 공천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딱히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제가 한번 제기한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이 굉장히 잘못됐다. 네. 이건 데이터로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아주 소수의 특정인들이 밀실에서 비례대표 사천을 한 부분은 저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가족과 인척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것도 총선 백서가 공개되면 좀 국민과 당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의 뭐 일관되게 총선 패배 이후에는 계속 한동훈 후보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제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뭐 화양연화라고 표현을 했던 게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어떤 자신의 수사 그 얘기여서 한동훈의 화양연화가 우리에겐 지옥 같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 상대로 수사했던 걸 좀 지적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홍 시장의 비판을 최근에 보시면 좀 일리 있는 지적을 한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은 좀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상 비평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본질과 다른 물타기를 하는 부분만 짚고 싶은 거지? 네. 이런 정치적인 평가는 해석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지켜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제가 전대에서 누구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누구 편도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홍 시장님의 정치적 의견인 거고요. 네. 이 의견과 공방에 대한 평가는 또 홍 시장님이 지는 거고요. 뭐 거기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덧붙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최근에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도태우 변호사 같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아놓고 이제 경선에서 이겨놓고 취소된 분들에 대한 복당 논의가 좀 진행되다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그 논의 자체가 저희의 신청과는 무관하게 당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처받은 영남권, TK와 PK의 어떤 전통 보수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보수 통합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희도 당에서 어떤 논의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